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파이널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올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지역균형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사실 많진 않죠.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전년도에는 수능체제를 반영하다가 올해부터 수능체제를 미반영한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1단계 배수가 4배수였는데 올해는 1단계 배수가 3배수로 조정이 되어졌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면접 일자는 12월 4일입니다. 수능 끝나고 한참 있다가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희대학교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경희대 면접 보기 전에 최소 한두 번 정도 다른 대학의 면접을 봤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다른 대학의 원서를 썼으나 다 떨어져서 경희대학교 면접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두 번 정도 면접을 보고 경희대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12월 4일날 면접을 본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지거나 경험을 했던 분들이 면접을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에 대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면접에 대한 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경희대학교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의 면접과 약학과의 면접이 좀 다릅니다. 경희대학교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의 면접은 출제문항이에요. 출제문항. 공통 질문에서는 지원 동기, 가치 및 인성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인 서류 확인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개인 면접으로 약 18분 내외의 면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약학과의 면접은 공통 질문이에요. 지원 동기, 가치관 및 인성 등 개인 서류 확인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대신 출제 문항은 없습니다. 출제 문항은 없습니다. 지원자 1인당 약 8분 정도 내외의 면접을 진행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약학과를 포함해서 인문이나 자연계, 일반학과 같은 경우들은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전공소양 면접을 본다는 얘기고 약 8분 정도 본다는 얘기고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제시문이 주어지고 제시문이 주어지는 면접을 약 10분 정도 구설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이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18분 2개의 방에서 본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스몰 MMI 형식의 면접을 취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이고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되어진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의예과는 11명 모집에 307명이 지원해서 37.9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죠. 제가 영상에서도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적으로 한 20대 1 정도를 넘는 경쟁률이 나올 거다.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졸업 예정자만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전형이 졸업자 플러스 졸업 예정자가 동시에 원서를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경쟁률은 전년도에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처럼 40대 1에 넘는 경쟁률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그래도 이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지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27.91의 경쟁률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경쟁률이 매우 높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내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내년도의 경쟁률은 19대 1, 19대 1 정도나 한 21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올해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틀림없이 경쟁률이 높고 경쟁률이 높으니까 입시의 결과도 상당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당연히 다음 연도에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좀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내년도에 경희대학교 의예과 지역균형 전형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원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의학과는 경쟁률이 21.13대 1의 경쟁률이고 한의예과는 10.38, 약학과는 28.25의 경쟁률이에요. 한의예과의 경쟁률이 10.38로 경쟁률이 상당히 낮죠. 경희대학교 한의예과는 물론 당연히 이제 한의예과 중에서는 최상위 대학이긴 하고 한의학과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찌 보면 경쟁률이라는 것이 학과에 대한 선호도나 시대적 흐름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의예과나 한의예과, 의예과나 약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한의대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 중에서 의학 계열을 희망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내가 뚜렷하게 의대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의대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지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의예과, 올해 경쟁률도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입시 결과도 매우 어렵게 나올 거고, 그럼 내년에는 틀림없이 경쟁률이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 두 번째는 한의예과는 시대적 흐름이나 학생들의 선호도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학 계열 중에서 합격이 조금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신 분들 중에서는 한의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합격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은 입시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의예과는 2021학년도의 경쟁률이 20.7, 2022학년도에는 24.5에서 올해 23.93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꾸준하게 높은 경쟁률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요. 치의예과는 올해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의예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소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8.14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내용이 보니까 그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학 계열 합격자의 성적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2022학년도인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딘가 봤더니 한의학과가 아니라 약학과의 경쟁률이 가장 높죠. 약학과는 전년도에 첫 번째, 처음으로 신설이 되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경쟁률이 33.3대 1로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고요. 대신 보니까 올해는 경쟁률이 28.25로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어요. 낮아졌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죠. 28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약학과가 33.3, 그 다음에 의예과가 24.5, 그 다음에 한의예과가 11.0, 치의예과가 13.3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학생들의 선호도나 관심이 가장 몰리는 지점은 의예과, 그 다음에 약학과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경쟁률이 낮은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한의예과의 경쟁률이 다소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신 성적에서 가장 높은 내신 성적을 요구하는 지점은 의예과가 1.3 정도의 내신 성적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는 대략적으로 평균 성적이 1.6에서 1.7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서는 세 개의 학과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류평가 점수. 서류평가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구간은 2022학년도의 약학과가 90.8이에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으니까 경쟁률이 높으면 당연히 입시 결과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많은 학생들이 몰리니까 90.8 정도의 성적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서류평가의 점수는 의예과가 90.7, 그 다음에 치의예과가 89.1, 그 다음에 한의예과가 87 정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약학과를 빼고 나면 순서로 봤었을 때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라기 때문에 한의예과의 서류평가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자, 면접 점수에서 보게 되어지면 면접 점수도 약학과의 점수가 제일 높아요. 이건 아마도 2023학년도의 결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2022학년도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서류평가 점수도 좋았고 그 다음에 면접도 치열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전체적으로 매우 높았다. 물론 2023학년도에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2023학년도의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많이 낮아지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의예과나 한의예과의 치의과를 보게 되어지면 면접 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결국은 한의예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의예과보다 낮은 점수가 의예과의 점수가 좀 낮았고 그 다음에 치의예과의 점수가 86.5점인데 아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을 보게 될 때 의대, 치의학, 그 다음에 수의학이 개별적으로 제시문이 다르게 있지만 경희대학교는 의학 계열과 일반 계열의 면접 문항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는 동일한 면접 문항을 시험을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세 개 학과는 같은 면접 문항을 통해서 학생들이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의학과가 전반적으로 선호도에서 밀린다. 경쟁률에서 밀린다. 결국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평가나 아니면 면접에서의 경쟁률이 다른 의대에 비해서는 좀 다소 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의학과가 의학과나 치의학과에 비해서 좀 낮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의학계열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인데 교과 성적이 다소 불리하거나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만 나는 의학계열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의학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다른 약대라든가 아니면은 의대나 치의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희대학교 파이널 면접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첫 번째는 1단계 발표가 11월 23일입니다. 수능 시험 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학원에서의 면접은 12월 4일 날이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가 12월 4일이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는 12월 4일 오전입니다. 하지만 인문계 자연계열이 12월 3일과 12월 4일에 나눠서 보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수업은 2개의 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보시는 것처럼 화, 수, 목, 금 4일간 저녁에 6시부터 10시 4시간 4일 총 16시간 한 반의 인원은 5명 정도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학과나 인문이나 자연계열은 4시간씩 3일간 수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수업을 진행을 해요. 약학과나 인문이나 자연계열은 공통 제시문이 없이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기반한 면접이고요. 약 8분 정도 면접을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8분 정도의 면접이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약학과의 서류평가와 약학과의 면접의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의학과나 치의학과나 한의학과는 면접의 유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학생들의 준비 정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학과나 치의학과나 한의학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통 제시문 플러스 제출서류 기반의 면접인데 학원에서 주로 진행하는 수업은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에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일 정도 수업 진행하게 되어질 때 보통 3일 정도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진행하고 마지막 차 하루 정도 할 때 학생부나 자소서와 관련이 되어진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반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애는 제시문 준비를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부나 자소서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또 반대로 학생부나 자소서와 관련된 내용은 준비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하셔도 되고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자, 보통 학원에서 진행하는 반은 2개 반 정도씩 진행을 해요. 의학 계열의 2개 반. 그 다음에 약학과는 인문이나 자연계열의 인문계열 쪽 1개 반, 자연계열 쪽 1개 반 해서 2개 반씩 해서 5명씩 해서 10명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상 수업이 있습니다. 화상 수업은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면접도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진행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수능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일찍부터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일주일에 1회나 2회 정도를 화상 수업을 통해서 이어서 진행하시고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학원의 현장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또는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도 1대1 수업이나 1대1 화상 수업을 연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룹 수업과 1대1 수업, 1대1 수업도 학원에서 대면 수업 또는 화상 수업 이런 수업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어느 대학에 어떤 수업을 들을지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도 봐야 되지, 1단계 합격도 해야 되지, 그래야만 면접이 결정되기 때문에 면접은 대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먼저 일단 여러분이 지원하신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약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난 후에 내가 면접을 들을지 안 들을지 또 그룹 수업으로 들을지 개인 수업으로 들을지
또 몇 시간을 들을지를 그때 결정하도록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면접 수업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약하셨던 금액은 환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학원에서 면접 수업으로 예약을 받을 때는 한 120% 정도 면접을 받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120% 중에서 한 20% 정도는 수능 최저 미충족 또는 수능 시험을 잘 못 보거나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해서 환불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의 인원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 따라서 면접의 예약도 그렇게 가해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발표 나거나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면접 진행 여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